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한국의 대학 교육은 어떨까?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이익 코업을 위한 간담회가 마련됐다. 그게 꼭 굳이 강학까지 적용할 필요가 없다 생각되면 참석자들은 이 학과의 교수들과 학생, 조교, 그리고 여러 기업의 관계자들. 이 코업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이 학과만의 독특한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가장 큰 차이는 저희가 전공 분야의 업무에 관한 교육을 시켜서 보낸다. 개별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겁니다. 기업과 학교가 힘을 합쳐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한다. 특히 이제 학사과정 학생, 대학원생, 교수, 기업 모두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다. 전기 및 전자공학부 4학년인 하영석 학생. 이 특별한 현장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다. 방학도 반납하고 지난 2개월간 이곳에서 실습을 나가기 위한 새로운 공부에 매진해왔다. 책으로 보는 거나 아니면 뭐 다른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을 해보면서 각자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직접 체험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해서 직접 체험하면서 회사 생활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체험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지원했어요. 실습을 나가기로 결정한 기업은 자율주행 기술 관련 업체. 현장 실습을 나가려면 이 기업이 제시한 과제를 수행해야만 한다. 기본 개념을 익혀오라는 것이 회사의 요구였다. 실제로 6개월 동안 인턴을 가기 전에 2개월 동안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해서 회사에 갔을 때 실제로 첫날부터 곧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해줌으로써 실제로 6개월간의 인턴십이 말하자면 진정으로 말하자면 사회생활과 회사에서의 업무 경험 같은 거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은 박사과정 학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먼저 해라, 이 공부를 해라, 저 공부를 해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실제로 작은 프로젝트 같은 거를 줘서 그 프로젝트 같은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공 교수를 지도 교수로 연결해 주는 것도 모자라 박사과정의 대학원생 선배까지 1대1로 맺어준다. 앞으로 갈 때는 이렇게 앞으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 왼쪽은 왼쪽, 이렇게. 그래서 근데 얘가 지금 2개월간의 준비 시간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와 그 원리와 기술이 유사한 드론 기술을 충분히 익힐 수 있었다.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배움도 적지 않았다. 뭐 일을 주어지면 그걸 모른다고 막 혼자서 끙끙대기보다는 옆에서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회사란 시스템이 이제 내가 어떤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이제 회사 전체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같이 협력을 하는 그런 과정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2개월간의 모든 준비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며칠 후면 본격적인 현장 실습이 시작된다. 실습을 앞두고 궁금했던 업체를 미리 찾아왔다. 이 기업은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차를 비롯해 각종 이동통신 장비와 그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지난 2개월간 익혀온 공부가 요긴하게 쓰여질 것이다.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차선 내를 벗어나게 되면 사고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차선 내를 어떻게 고정밀로 현재 측일을 할 것인가. 이때까지 학교에서는 기초 항목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기술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대학 교육은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 실정인데 그런 거를 이런 학부 수준에서 뭐 4학년 때 보통 보면 교양 수업만 듣고 이제 스펙 관리하기 위해 이런 일들을 많이 하지. 회사 일과 필요 없는 일들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이런 프로그램으로 장기적으로 인턴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는 방향성을 좀 맞춰질 수 있고 그런 인재들이 많이 배출이 되면 진짜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적수에 필요한 그런 인력들을 충분히 저희가 좀 구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데서는 좀 크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업 2기 참가자들이 현장 실습을 기다리는 반면 1기 참가자들은 이미 해당 기업체에서 몇 개월째 실습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용 로봇 생산업체인 이곳에서 현재 3명의 학생들이 실습 중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진을 보고 그 납땜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됐다면 어느 정도 잘 됐고 안 된 것 중에는 어떤 형태로 안 됐는지 그런 거를 판별해주는 딥러닝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 역시 그 소득이다. 네,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도 되게 많이 느꼈고 그래서 좀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에 가기로 생각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 것도 새삼 깨달았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혼자서 잘해서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절대 혼자서 잘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다 같이 뭔가 서로 협력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의사소통 문제도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서로 모르는 부분이나 배워야 될 점을 서로 배울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해온 카이스트는 국내 대학 가운데에서도 일찍이 교육 혁신을 선도해왔다. 근데 우리가 전자칠 봤을 때 지금 블랙보드 지난 2009년부터 강의의 혁신을 위한 에듀케이션 3.0을 도입했다. 저희가 지금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교육 혁신 프로그램 중에 에듀케이션 3.0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교수님의 사전 온라인 컨텐츠를 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을 많이 활용하시기도 하고요. 요 근래에는 저희 대학이 그 무크를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서요. 저희 그 쿡이라고 카이스트 묵이나 그다음에 K묵이라고 해서 교육부 주관하는 그 묵에 참여하시는 교수님, 그다음에 코세라에 참여하시는 그 교수님들께서 주로 이 공간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제작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센터공학원에서 에듀케이션 3.0은 온라인 공개 강좌 서비스인 무크처럼 이러닝 방식을 활용하는 플립 러닝 형태의 수업 방식이다. 등 다양한 원리를 배웠었는데요. 실제로 원리들이 구체적으로 다양한 센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교수가 미리 제작한 동영상을 보며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사전에 학습한다. 핵심 요지는 강의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는 수업 시간에 수업 방식을 좀 더 학생이 참여하고 또 상호작용을 많이 해서 그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학생들의 좀 다양한 역량을 키우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에듀케이션 3.0의 수업 비율은 약 7% 수준. 카이스트는 이 비율을 향후 30%까지 올릴 계획이다. 특히 이 수업 방식이 의미 있는 까닭은 역시 교수의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가 아닌 무엇보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점이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의견을 자주 물어보시고 학생들도 편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서 저도 수업 중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던 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실질적으로 뭐 서비스를 만들어보는 액티비티를 한다거나 뭐
발표를 하는 세션도 주어져서 그런 부분이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자기의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기술들을 더 잘 활용해서 새로운 것에 접목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지식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단순히 그 교수가 앞에서 강의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고민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토론을 하고, 때로는 뭐 교수가 말하는 것에 맞서서 논리를 펼치고, 그런 이제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지식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카이스트는 대한민국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신지식, 신기술의 진원지가 되고자 한다. 심현철 교수팀도 글로벌 경쟁을 선도해 나갈 자율주행차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뭐가 문제냐면은 도로에 있는 수많은 이런 물체들, 움직이는 물체들, 또 다른 자동차, 사람 이런 것들, 또 구조물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건데, 이게 정말로 100만 가지, 1000만 가지거든요. 특히 산업계의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자율주행차는 시장 선점을 향한 글로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분야다. 이 같은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승자가 될 수 있도록 대학은 그 인재를 키워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카이스트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탑재된 휴머노이드 마이봇을 개발해냈다. 로봇이 지금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기 위해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주변 인식이 다 마무리가 되면 여기에 이렇게 맵이 형성이 됩니다. 로봇 주변으로. 그래서 이 맵을 바탕으로 로봇이 작업을 수행할 때 어떻게 팔을 움직여야겠다, 피해서 움직여야겠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하고 해서 실제 이제 플래닝이 되면은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역시 첨단 산업인 로봇 분야에서도 대학은 로봇 강국의 명성을 이어갈 창의적인 기술과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는 이게 커요? 내가 했는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문제 해결형의 인재를 양성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선진 교육을 하려면은 문제 제출형의 인간 교육을 해야 된다.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을 선도한다는 건 뭐냐면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거고, 그걸 새로운 문제를 디파인 해야 되거든. 이거를 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인류의 역사에서 대학은 지식을 쌓고 미래를 변화시키는 지성의 장이었다. 하지만 이제 시대의 변화를 올바르게 읽어내지 못한다면 대학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대학은 스스로 그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